알테오젠을 한번 들여다 볼 거예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 30만 원에서 지금의 이제 시장 분위기의 설정 범위에서는 일단 40만 원까지 슈팅 주고 거기서 블록딜 물량을 정리를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종목 검색기에서 혹시 알테오젠 매도 신호를 잡을 수 있나요? 혹시 알테오젠에 오늘 매수 신호가 나왔고 검색기에서 이제 매도 신호가 형성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띄워놓고 차트를 제가 저도 올려놓지 않아서 아마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못 잡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를 우연찮게 예를 들어서 오늘 검색기에서 종목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미리 이제 이렇게 띄워놓고 있었던 상황이면 알테오젠도 띄워놓고 있었던 상황이면 일단 8월 말로 강연에는 준비를 설정을 할 거예요. 시장 상황은 제가 볼 땐 돌린다고 보고 내부 좀 질문인데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탈퇴 신호가 나와요. 천하의 현대차든 알테오젠이든 근데 알테오젠이 떠 있었을 때 알테오젠을 눌러놓고 있었다면은 이제 계속 잡아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게 탈퇴가 될 때는요 검색기에서 사라져요. 탈퇴될 때는. 근데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놓고 눌러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돼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조선해양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탈퇴 신호가 나왔다. 그럼 없어져요. 이 위에서는. 알테오젠이 교육용으로 잡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전일 대비해서 5.35라 예를 들면 방산주들은 오늘 강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대로템 강보합,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약보합. 그래서 그들보다는 전일 대비 5%의 상승이니 알테오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오늘 되돌릴 때 고점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장 초에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려서 일단 어찌됐든 알테오젠이 양봉인데 왜 파냐. 또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이슈 불거트려 놓으면은 시장 상황에 크게 연동되지 않고 오히려 슈팅이 나와서 다시금 신고가 32만 8,500원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러한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일주월봉 쭉 보고 또 알테오젠의 그간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분석 내용들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해드릴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6월 24일 날 전량 매도했습니다라고 방송에서 오픈을 해놨어요. 이게 30만 원은 못 찍었고 29만 9,500원인가요? 그렇게 찍고 밀릴 때 우리가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운 좋게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차익 실현이 기준이 됩니다. 이 종목이 이제 2월 달에 상한가를 한번 갔어요. 2월 23일 날. 그러니까 이제 상한가 간 날이 지금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공시라도 하나 있었지. 2월 22일 날 공시가 나오고 장중 강세를 띄던 종목이 마이너스 7%인가요? 그걸 아주 확 돌려가지고 이 기준인데 지금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찾았지? 하여간 알테오젠이 이렇게 매도 사인 나와요. 그러니까 HTS 버전을 갖고 계시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신호 나오고 슈팅 나오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탈퇴 범위가 보시면 28만 5,500원 돼 있죠. 이게 28만 6천원의 탈퇴 신호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수식이 고점 대비 3%면 매도 사인 나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서 맴돌면 재진입 신호가 나오게 되고 지금 여기서부터 대략 8,000원 밀려 있는 거예요. 8,000원이면 어떻게 보면 2, 3% 차이뿐이 안 돼요. 우리가 원래 오늘 알테오젠의 기준을 잡을 때 개장 초에 뭐라고 잡아드렸냐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교육 강의를 넣어드릴 때 교육 저기 좀 넣어주세요. 1.5% 밀리면 차익 실현, 3% 밀리면 차익 실현 거 있죠. 그 교육 기준이 있어요. 교육 기준이 있고 그거는 정형화된 교육이고 그 교육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자료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도서 10권 중에서 상당 부분이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자료로 사용이 됐었죠. 전 증권사.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점에서 특히 이제 많이 판매가 됐고 도서에 대해서는. 근데 뭐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시면 시황 보실 수 있고요. 뭐 시황부터 해서 뭐 전일 2시간 반씩 뭐 2번씩이나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증시 낙폭 축소라고 해놨는데 어제 기준에 다시 밀려가지고 13%까지 말도 안 되는. 오늘 시황 올릴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해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지표나 이런 부분들까지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군들 다 놓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뭐 유료 회원님들 기준에서는 가급적이면 저거 다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 기준인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다 꾸려드리는 거고, 그죠? 그 전화번호 여기 있는데 유료 회원님들 문자, 그리고 매매 따라하기 방, 그 다음에 VIP, VVIP 방에 계신 분들 모두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나 자료 주세요. 어떤 거? 조금 전에 이제 보시는 검색기의 기능이 모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티몬, 위메프 지금 사태 터졌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 쿠팡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9시간짜리 5개 강좌입니다. 9시간짜리 5개 강좌. 9시간짜리 5개 강좌의 내용에 그 중에서 이제 변동성에 대한 단기 공략에 대한 그런 기준의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말고 가장 최근 거 보고 싶다 하시면 프리미엄 교육이라고 누르시면은 아니다, 그 밑에 하반기 23년 하반기 교육 누르시면은 이때까지는 체력이 돼서 9시간짜리 교육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필살기.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매매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교육 자료, 이게 PDF 파일 교육 자료 장수로 따지면 최소 300장에서 한 500장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는 대략 한 9시간 가까이 될 거예요. 9시간, 7시간, 9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예제가 거래량 거래대금의 예제가 여기 한미반도체 들어가 있어요. 한미반도체 이 당시 가격이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입니다. 요게 19만 원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선물이에요. 이번 달 말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8월 말, 원래는 7월 달에 하려다가 미뤘는데 올해 이제 4월 달에 강연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기준의 강연회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뭐 이런 필살기 교육부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검색기, 그리고 이제 메타방 운영 기준 뭐 이런 걸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제일 아쉬운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원고 준비에 대한 내용, 내부 그 미팅 내용, 그리고 이제 자료, 어제 시황 자료 내용들 뭐 이런 거 검토해드리고 하다가 알테오젠의 변동성을 못 봤어요. 순간 변동성을. 뭐 이게 너무 크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금의 위치에서라도 알테오젠의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자, 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개장 초에는 10시 이전에는 이제 3에서 5%, 왜냐하면 변동률이 한 10%, 또 고점이 12%인가요? 그렇게 쭉 뻗어 올라왔는데 그 변동률에서 1.5 밀리면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좀 아쉽다. 그리고 전체 시장이 다 같이 급반등 나오는 기준에 좀 아쉽다. 그래서 3%까지 밀리면 거기서 절반, 5% 밀리면, 그러니까 28만 원 밀리면 전량 매도, 이렇게 설정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10시 넘으면 1.5, 그러니까 29만, 얘가 이제 500원 단위로 움직이니까 29만 500원, 혹은 명목 가격 29만 원 이탈되면 절반. 그리고 3% 이탈되면은 얼마요? 28만 6천 원의 전량.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보다 훨씬 밀려버려서 5%도 더 하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7만 7천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6% 정도 밀린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5% 개장 초에 마음 먹었던 5%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그럼 여기서 무조건 또 정리할 거예요. 그것도 애매한 상황이 돼 있어요. 저점 순간적으로 찍고 돌리면서의 뭐 수급까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차분히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좀 과하게 밀리면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는 쪽도 이게 공매도가 아니잖아요. 또 공매도도 무조건 뭐 밑으로 집어던져 아니야. 10원이라도 위에서 팔아야 공매도도 유리한 거고. 또 공매도 기준을 떠나서도. 자, 그리고 현대차 부분 지금
오늘 두 번째 매수 사인을 냅니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기준에 기아 병행하셔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현대차로 일단은 설정을 해서 진입을 합니다. 슈팅 범위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돈이 되는 거예요. 실질 내 계좌에 수익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엉뚱한 거에서 한 방 어떻게 한번 돌려볼까? 현대차 팔아가지고 아이 모르겠다 인생 뭐 있어 그냥 한 방에 어떻게 해보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휴니드 들어간데 뭐 휴니드가 오히려 오늘 뭐 상한가도 나올 수도 있죠. 뭐 시가총액이 작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이 당일 기준에 일부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결론은 그런 데서 또 망하게 돼요. 또 그런 종목의 비중을 실을 정도라면은 레버리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레버리지를 쓰시게 되죠. 그 레버리지 쓰는 순간 내 원금만 깨지면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 원금 이상의 손실, 의도치 않는 어제 같은 날 비이성적인 하락이 나와버리면 감당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반대 매매. 로스컷 손절이 아닌 기관 투자자의 기가적인 손절이 아닌 레버리지를 쓰게 됨으로써 반대 매매까지 두들겨 맞는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현대차 6%의 기준이 좋은 게 아니라 어제 두들겨 맞은 게 얼마인데 아직도 매수 평균 단가에 못 미쳐요. 올해 또 작년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기준에서의 그래서 일단 현대차에 대한 매수세 먼저 내고 그리고 알테오 좀 마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제는 지금 이제 다시 저도 뭐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기준이니까 다시 들여다봤더니 결론적으로 원래 우리가 마음 먹었던 5% 대비해서 그렇게 멀지 않다. 좀 빠르게 28만 원 위쪽으로 돌리면 개장 초에 기준 잡았던 3에서 5%가 되고 더 강력하게 돌려주면 뭐 양봉인데 왜 팔아요? 다시 꼬리 달리고 내려올 때 기준에 그 다음에 삼성 창고의 물량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죠. 오늘 그 빨간색 저거 매수 신호 진입 신호가 나온 부분이 27만 3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27만 3천 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재편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전일 기준점 정도가 되려나요? 오늘 기준점에 이제 27만 3천 원의 매수가 형성이 된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뭐 좀 이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우리가 마지노선 28만 5,700원인데 거기까지 슈팅을 주면 3% 기준으로 만약에 거기까지 못 주면 뭐 5%의 기준으로 수급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을게요. 올 초에 뭐 93,000원, 91,000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비중의 의미가 없어요. 단기 5%의 아주 강력한 흐름을 잡아드리지는 않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점진적으로 매수 강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4월 9일에 17만 5천 원, 그리고 5월 31일 기준, 그다음에 6월 4일 날 20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매수단을 계속 잡아드렸어요. 이때 이제 슈팅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흐름이고 지금의 흐름과 다른 해석을 해드린 거죠. 블록될 물량이 19만 9,700원인가 아까? 그러니까 20만 원이라고 잡고 20만 원의 블록딜이 됐기 때문에 최소 30에서 일반적으로 한 40까지 늘어 올려야 될 거다. 왜냐하면 20만 원의 블록딜을 내고 그 200만 주 이외에 뭐 노력을 잘 열심히 잘해서 뭐 재료도 놔주고 뭐 또 여러 이제 수급 동향도 있고 해서 슈팅이 나와서 움직여 주더라도 추가적인 매수를 블록딜한 쪽 받아간 쪽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더 했다라고 봐요. 블록딜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 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자신감을 갖고 주가를 조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자신감을 갖고 뭐 재차 매매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량 차익 실현했던 부분이 현재가 29만 2천 원 기준에서 요 기준. 앞으로도 제가 이거를 초록색으로 넣어놓으면 원고 작업하신 분들이 보시게 되면 파란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가급적 뭐 제가 바꿔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요것도 제가 분명히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23일 날 거 이거 하나는 없길래 제가 다시 넣으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똑같이 좀 작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거 지금 23일 거 다시 작업을 해주세요. 23일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9만 9,500원 찍고 내려올 때 이제 차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좀 긴 기간 동안 관망을 한 거죠. 6월 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7월 23일 날 들어가서 어찌 따지면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다 손실로 설정될 수 있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때 들어간 물량들에 대해서 고점에서 이번에 차익 실현을 못한 상태에서 시장 그 하락에 굉장히 두들겨 맞은 거거든요. 결론은 30만 원 이제 초반에도 들어왔었고 계속 뭐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 최근 내에 7월 말부터 해서 이제 들어갔던 부분은 거래를 수반하고 슈팅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을 놓고 볼 때에 펀더멘털적으로는 도저히 얘는 뭐 펀더멘털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니, 예? 수급의 논리,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거는 기본적 분석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수급이 기술적 분석을 얘기합니다. 얘가 끝내주게 좋아요. 좋아해줬을 때 블록들은 악재라고 분명히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무슨 블록들이 악재냐? 대형주 블록들은 호재다. 소형주 블록들은 할인해서 팔아놓고 뒤에서 많은 장난을 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물량을 다 소진시켜요. 받은 가격보다 밑에서도 막 던져버립니다. 왜? 뒤에서 장난질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밑으로 던져도 손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대형주는 그렇게 했다가는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정상적인 기준을 잡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쪽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뭐 오히려 물량을 더 사서 슈팅이 나오면 뭐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들어가겠지. 근데 어느 정도는 대주주하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들어올리는데 대주주가 거기다 또 까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엔 뭐 어떤 내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뭐 얘가 그랬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증거도 없이. 자, 하여간에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어떤 그 모멘텀, 그 심리라고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호재든 악재든 이게 호재일까요? 이게 악재일까요? 그렇게 이제 뭐 질문이 나오는 그 모멘텀의 기준이 설정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이 호악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수급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수급은 하나는 순매수의 기준의 수급, 순매수의 기준의 수급.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 대금에 대한 수급.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알테오젠은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누적 순매수가 확장이 됐어요. 제약바이오 쪽의 경우나 이슈 가지고 때려 올리던 그 2차 전지 이런 경우에는 거래 대금만 터뜨렸지 순매수 기준에서는 없었단 말이죠, 흔적이. 근데 얘는 5월부터 해서 MSCI 지수 편입될 때 액티브에서 들어오고 그런 수급의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수급이 순매수 수급이 있고 거기에 거래대금이 계속 터지진 않았지만 터지고 멈췄다가 다시 터지고 이런 그 흐름으로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접근한 거고, 요 기준. 자, 알테오젠 PPT 새로 업 해주시고요. 새로 업 해주시고 5월 13일 이후에 7월 그 오늘 것까지의 기준에서 저 수급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뭐 문자 이런 내용들 지금 안 듣고 계시나요? 원고 작업하시면 식사 같잖아. 그러면 다른 분들 안 계셔요? 지금 아무도? 왜 대답들을 안 해줘? 응? 혼자 계시나? 아니잖아. 다른 분 또 계실 거 아니야. 다른 분들. 아이고, 하여간에. 예. 근데 듣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오후장 근무자는 몇 번을 얘기를 해. 그럼 미리 올려주세요. 뭐 지금 뭐 다른 업무 뭘 하고 있다라고.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알테오젠은 요거만 좀 챙겨셔서 보시면 돼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패시브 자금은 편출되기 전까지는 안 나가요. 근데 안 나가고 가지고만 있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대차를 합니다. 그 대차가 전부 공매도가 되진 않아요. 대차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상품에 대한 해지도 있고. 결론은 이제 대차를 하고 공매가 일반적인 수순인데 공매도가 지금 금지라서 수급에 대한 효과는 알테오젠이 좋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잖아요. 그 수급 논리인데 수급이 뭐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더 들어온다라는 거는 MSCI 지수만 가지고 더 들어온다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패출 자금으로 넘겨준 물량은 나오진 않는다. 요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거래소 이전 상장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이 상향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인덱스 상품에서의 비중 상향된 만큼의 추가적인 매수, 그다음에 MSCI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뭐 유동 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면 일정 범위가 상향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급 논리, 고수급이에요. 얘를 뭐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 다른 쪽처럼 무슨 뭐 얘가 끝내주고요, 뭐 공급 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고요, 그런 말장난에는 현혹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그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 응?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제 수급 범위는 제한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두 가지의 수급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어필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쪽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 수급 논리에 대해서 아는 쪽도 없고, 세 번째로는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블록딜의 기준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점 찍고 주가가 밀리다 보니 공시 나온 블록딜이 악재다라는 식으로 어디서나 다 얘기를 하고, 대주주의 도덕성이 뭐 결여돼 있다 뭐 얘기하고, 근데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죠. 응? 받은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 정도를 받아갔다, 예를 들면 200만 주를 받아갔다 2,000원에 뭐 얼마예요? 저 20만 원에 4천억인가요? 4천억을 받아갔는데 4천억 받아간 애들이 짱구입니까? 바보야? 물밑 작업해서 뒷돈 받았어? 그럼 큰일 나지. 그쪽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대형주의 블록딜 같은 경우는 엄청난 뭐 수급 논리에 있어서의 호재성으로 인식 잡을 수 있다. 회사하고의 모종의 뭐 관계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추정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LG 필립스 LCD를 예를 들어드렸어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필립스의 지분이 27%인가 뭐 됐을 거예요. 2대 주주. 필립스가 지분을 다 털고 나갔죠. 털고 나갈 때가 어땠어요? 업황이 좋을 때 털고 나오지, 업황 안 좋은데 털고 나올 수가 없죠. 블록딜 하고 나서 그걸 기관이 대부분 받아가고 뭐 했는데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어요. 업황 호조를 바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엑시트 잘하고 나갔죠.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의 20년도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폭등이 나와요. 뭐 상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한가,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장중 24%인가? 그게 시가총액이 아마 그 당시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5위 전후 3위 뭐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예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24%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런 등락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 등락 이후에 바로 다음날 블록딜 얘기가 나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게 이제 악재인 것으로 설정이 되고 폭락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급등 나올 때는 없었고, 그 급등 나올지 누가 미리 전 몰랐단 말이야. 급등이 나오고 거래 터졌으니까 아는 거지. 그럼 그게 호악재를 이제 연출을 할 때 좀 정확하죠. 날짜 뭐 제 기억이 맞으면 이게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20년도 정확하잖아 지금. 이때가 블록딜 나올 때거든. 그러니까 원래 그 안 좋아하는 업종군이니까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래가 터질 때 본단 말이야. 이런 거래 터질 때 상승 인대 확인형 떴죠 이렇게. 그러다 이제 거래 둔화돼 있고 별 관심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뭐 얘를 펀더멘털적으로 볼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갑자기 거래 한번 터뜨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거래가 둔화되고, 에이 뭐 그렇지. 거래 대금이 얼마까지? 1,700억까지. 이때 얼마예요? 1조 1,000억이 터지던 애가 1,700억까지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난 거 아니야. 이걸 뭘 봐. 여기서 거래 터질 때 슈팅 나온다 하고 뭐 따라붙어 봐야 15만 원, 16만 원인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을 때라 15만 원, 16만 원에 따라 붙었겠냐고. 못 들어가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이제 멈춰 있었어요. 이제 뭐 그다음에 좀 보든가 하든. 이날이 이제 슈팅 나온, 어떤 재료인지 모르겠는데 이날도 보고 나니까 슈팅이 나온 거야. 왜? 종목 검색기가 이때는 없었잖아. 없었어요.
지금은 종목 검색 기시가 띵동 뭐 하고 신호가 나오니까 보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폭락이 나오죠. 이게 지금 시가총액 이 당시 한 3위 했을 거예요. 25% 들어올랐어요. 거래대금 1위였겠지. 이 기준에 2조 3천억. 응? 2조 3천억. 엊그저께 코스닥 거래대금이 5조 정도 했는데 종목 하나가 2조 3천억. 그러니까 24%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거래대금 없이 뭘 나와. 거래대금이 위에 매물을 잡으니까 나왔지. 그리고 이거 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13%지만 결국은 이때 따라붙은 사람 거의 99% 다 손해야. 그럼 블록딜이에요 이게. 블록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다들 대박입니다 따라붙으라고 했을 때 얼마에 따라붙었겠어. 벌써 슈팅이 나오니까 따라갔겠지. 좀 빨리 들어가는 애들은 뭐 앞에 좀 넘길 때 들어갔을 수 있었겠지만 윤 정도는 안 들어가지. 거래가 10분의 1 토막 나는데 뭘 들어가. 그 보니까 그냥 대박인 거야. 아 아깝네. 그 다음날 갭상승에 바로 음봉이야. 안 들어가지. 근데 왜 밀리니 했더니 블록들이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블록들에 대한 그 부분이 악재라는 거야. 그 얘기를 똑같이 해드렸지. 블록들이 왜 악재입니까? 근데 뭐 막말로 시장의 판단이 악재라고 판단하고 음봉 떨어지면 음봉인데 왜 들어가? 그 다음날 개파락 이후에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6%에 되돌렸어. 저가가 마이너스 8%고.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8%에서 돌렸을 때 2% 정도 돌리면 거기서 따라 붙는 거야. 1.5, 2% 돌리면. 그리고 거기가 이탈되면 손절하죠. 그잖아. 거기가 이탈되면 손절하잖아. 그래서 이 기준에 편입을 하고 이런 날 꼴이 될 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략 매도입니다. 얘를 펀더멘털적으로 갖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서 뭐 그 다음날 다시 보든. 근데 거래대금이 둔화돼서 제한적으로 보고 나중에 이제 뭐 더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움직임 나올 때 그럴 때 한번 보는 거죠. 뭐 이럴 때. 결론은 블록딜 이슈 이후에 이게 악재였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대형주의 블록딜은 받아가는 쪽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 그걸 어떻게 소진을 시킬 거냐고. 그만큼의 자신이 있는 거죠. 그 자신감은 좀 위험한 표현이지만 대주주가 끼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주주 물량 4천억 받아주면서 아이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는 아니란 말이지. 최소한 비밀 여백이라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장래매도 하지 않겠다. 근데 그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을 블록을 공통된 부분에 잡아놓는다든가 약정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가 썼다라고 그러면 그 문제가 되고. 그래서 블록딜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지금 얘기하고도 소름 돋아요. 저런 그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기준의 종목군들의 내용들을 전부 다 달달달달 알고 있으니 지금의 알테오젠에 대해서 어찌됐건 전략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최종적인 전략이 이게 정점이냐 아니냐의 기준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준에 이런 수급 범위가 있어서 조금 이따 창구 삼성 창구에 대한 해석 부분도 좀 잡아드릴 텐데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슈 범위 이제 2월 달에 22일 날 만들어 놓고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아무도 몰라. 이때부터 주가가 날아갔으니까 호재구나 그러는 거지. 이 내용 나오고 플러스 4%인가 해서 마이너스 7%가로 확 밀려요. 그러더니 플러스로 돌릴 때 그때 이제 프로그램 쪽에 수급은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블록딜 얘기가 안 나왔을 때. 블록딜은 제가 지금 올려드릴 텐데 블록딜 부분 아까 이제 공시상을 캡처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4% 가까운 3.5인가 될 거예요. 그 물량을 블록딜을 했다. 공시 내용은 날짜 기준이 3월 달이니까 저때 이제 슈팅이라는 슈팅이 이빨 날리고 나서 시간의 매매 19만 9,700원 3월 말에 3월 27일 날 시간의 매매를 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이미 슈팅이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저때 당시에 3월 말 이전이잖아요. 13만 원대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블록 물량을 19만 9천 원대 받아간 친구들이 저때 슈팅을 저렇게 날렸는데 거기에서 그 가격을 다 주고 샀을까라는 의구심은 솔직히 들어요. 그것도 합리적인 의구심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물량을 쏟아내도 야 그럼 미리 이때 받은 건가? 계약은 19만 9,700원에 그 400만 주로 해놨지만 얘가 5,300만 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4%가 채 안 돼요. 누가 샀는지에 대한 지분 신고에 대한 그 거를 뭐 명확하게 안 밝혀도 상관없는 5% 미만이니까 우린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응? 이렇게 되니까. 근데 결론은 어쨌든 이때부터 해서 한 달 만에 20만 원대까지 잡아 들어 올려놓고 20만 원 이상으로 들어 올려놓고 블록을 20만 원 이하에 뭐 20만 원 수준의 블록들을 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휘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2월 달에는 되돌려 보시면 2월 달에 초대박 냈어야 하는 애들은 진짜 나쁜 친구들인 거죠. 저렇게 검색기라도 포착이 돼서 검색기로 포착돼서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간헐적인 매수자인. 근데 우리는요 알테오전 들어가서 그렇게 재미 본 적이 없어요. 이시돌돔 선생님 덕분에 몇 년 전부터 보긴 했는데 그때는 단가가 쌌죠 굉장히. 근데 변동률이 감당이 안 됐고 예를 들어서 이날 안 갖고 있었어요. 좀 일찍 잘라서 우리도 갖고 있었는데 조금 일찍 정리했더니 막 슈팅 나고 난리가 난 거야. 평상시 거래도 없던 애가. 그런데 22일 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9.48까지 밀렸었네. 순간 오늘처럼. 플러스에서 오늘 마이너스 7.46 순간적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9.48까지 내려오다가 돌렸어요. 그럼 들어간다면 저기서 들어갔어야 돼. 근데 야 이때도 아마 케빈 선생님하고 압박님도 이때 말씀을 하셨나? 와 변동률 장난 아니네요. 관심 종목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근데 결국은 종가를 저렇게 들어올렸는데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날 뭐 2월 22일 보시면 그럼 밀려 내려갔다 돌릴 때 뭐 최저 바닥에서 우리가 받겠냐고. 그러니까 돌리는 과정에 봤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들 뭐 결국은 매도하는 외국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5만 3천 주 그다음에 기간 7만 5천 주. 그리고 이때 기타 법인에서 80만 주를 까요. 뭐 전환 물량이겠지 아무래도. 응? 그 물량을 이제 저들이 받아간 거고. 저것도 제가 볼 때는 뭔가의 수순이 있다고 봐요. 뭐 바보들도 아니고 저런 물량을 그냥 얼마까지 더 나올지 얼마까지 더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창고 야 최대 저거 블록 물량이라면은 200만 주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전환 물량이라면 저거 뭐 전환 물량 받아주기 위한 이슈 범위 불거뜨려 놓고 저 전환 물량을 고가에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받아준 건지 아니면 이 물량을 다 던져 내가 다 받을게 그리고 니들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보고서 좀 내주고 보도자료 뿌려줘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날 살 수 있었냐? 뻥치지 말라 그래. 어떻게 살 수 있어? 갭상승 14%에 잠깐 눌렸다가 슈팅인데 우린 15% 이상 못 따라가잖아. 이건 못 사. 그 다음 날은 고민스러운 편입이 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15%는 아니고 9%니까. 응? 그리고 저가가 4%야. 그러면 시초가 넘길 때든 저점 찍고 2% 돌릴 때든 손절 명확히 잡고 그럼 들어갈 수는 있었겠지. 그리고 나서 이날 당일날 꼬리가 24%에서 19%니까 전량 매도가 됐겠죠. 응? 그리고 거래 들어왔으니까 안 들어가고 슈팅은 나왔지만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뭐 고민이나 했으려나? 4%에 슈팅 나온다 하고 들어가면 벌써 한 6% 8%가 됐을 거고 어찌됐건 아니면 뭐 밀렸다 돌릴 때 고민.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간헐적인 매매 사인을 4월부터 드린 거죠. 왜요? 3월 말에 블록을 쳤습니다. 야, 이 가격이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진짜 현실적인 그 공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공시로 지금 당장의 실적이 형성이 돼서 뭐 어찌됐건 이번에 17조를 넘긴 종목에 실질적인 그 17조를 넘겼나 그렇죠. 30만 원이니까 16조, 33만 원 잡고 16조 뭐 16조를 넘겼구나. 17조 가까이 16조를 넘겼다고 치고 16조까지 날리는 종목에 이렇게 끝내주는 라이센스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은 없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업체를 여기서 7만 원짜리를 그 이슈 지금 되돌아보니 그거 가지고 지금 실적이 현실적으로 지금 찍힌 실적은 없잖아. 어찌됐건 이렇게 당겨놓은 거예요. 3월 말까지. 응?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는 속단편으로 때려주고도 못 들어가요. 근데 블럭을 받은 애들도 실체가 웃기는 거지. 야, 여기서 20만 원을 그걸 받아? 지금 윤 정도는 이렇게 실체가 그게 잘못된 속임수의 계약이 아니다 할지라도 시가총액 16조 또 지금 14조 6천억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펀더멘털적인 내용은 되지 않는다 이 기준이잖아요. 어찌됐건 밀려 내려오는데 왜 사? 4월 달에 이제 이렇게 돌릴 때에 검색기에 뜨고 수급 범위가 형성되면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얘도 이때도 거래 대금이 좀 아쉬웠어요. 조금은 조 단위의 이제 거래 대금까지 기대했는데 시장 영향도 그렇고 어찌됐건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런 게 5천억 이런 거래 대금이 작진 않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때 슈팅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면서의 흐름이 연출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좀 간헐적으로 따라 붙었고 아주 적극성 뛰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5월 달 들어 올릴 때라든가 앞전고 좀 넘길 겁니다. 저 블록들 물량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서 어떤 커넥션 받고 진짜 헐값의 블록들 된 물량이었다면은 여기서 쏟아붓고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금융당국도 그런 너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결론은 MSCI 지수 편입의 기준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MSCI 지수 들어올 때 수급은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이 수급이 들어오겠냐에 대한 갈등을 했죠. 근데 6월 들어서면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걸 가지고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앞에 뭐 우리는 매집을 했습니다. 그건 다 매집 정도의 규모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2월 달부터 우리는 초대박을 냈습니다. 그거는 말장난하는 애들이고 어떻게 얘를 매집할 수 있어? 그런 바보들이 우연찮게 매수했는데 슈팅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끝내줘야 작업 칠 거예요. 이런 거에 결과가 얘는 슈팅 나왔지만은 나머지 그렇게 해서 속은 종목이 얼마나 많아? 상상을 초월하게 많을 거 아니야. 농담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실질적인 슈팅은 여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거래대금 나오고 나왔을 때는 그때 뭐 3천억, 5천억에 슈팅 나오는 날 그 정도. 그리고 얼마나 지쳐요. 지쳐 올라가다가 예상치 못한 6월에 슈팅에 들어온다? 이건 예상치 못했죠. 왜? MSCI 지수 패시브 잡으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뭐 장중에 그들이 더 사거나 인덱스 또 액티브 이런 쪽이 또 추가적으로 더 그거는 없어. 근데 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물량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뭐 선제적으로 뭐 자체 운영하는 자금들이 좀 들어왔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블록들 하여간 받아간 우리가 착한 사람들로 설정을 해서 우리 자체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필요 없고 야 이거 장난쳤을 거야 여기서 뭐 평균 단가 굉장히 낮은 걸 받았을 거야 이런 거 필요 없이 자 20만 원 줄게 실질적으로 뭐 15만 원만 받으시고 나머지 우리가 작업 쳤으니까 이런 거는 소형 잡조는 그럴 가능성인데 얘는 뭐 확언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 윤정 소송당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하시고 어쨌든 20만 원을 받았다고 치면 재계산 방식대로라면 30만 원까지는 들어 올려야 인위적이 됐든 뭐 시차를 두고 올리든 뭐 내년까지 올리든 얘는 뭐 당장 4천억을 지금 빼고 나가겠다 이런 건 아닐 테니까 그렇게 해서 30만 원 그걸 넘기길래 40만 원까지 올리려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시장 좋게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성장주가 간다.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 최근 들어서 계속 그렇게 했죠. 올 초부터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 그래 HLB도 장난쳤고 얘도 장난쳤고 근데 어떻게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될 수가 있어요. 성장주가. 이번에도 시장 뭐 가격 반발만 나오고 무너지는 장이라면 조금 이따 이제 그 인덱스 시황 부분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 다 올려드리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가장 1순위 매도가 얘예요. 프리미엄이 높은 쪽, 그 다음 뭐 이수베타시스, 주력주 기준에서는 방산, 그 다음이 전력기기, 그 다음이 LG 이노텍, 그 다음이 하이닉스, 그 다음이 현대차, 그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요 수준으로 다 줄여야 돼. 그럼 뭘 사냐? 살 거 없어 솔직히. 시장 지수가 깨지는데 어제 못 봤어요? 50종목을 놓고 2,300개가 깨지는데 뭘 살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말장난들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이 깨지는데 어떤 게 버텨요? 그러면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뭐 배당주, 유틸리티 업종. 걔네들 주가는 박살 나요. 덜 빠진다는 거지. 덜 올랐고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기본적으로 통신료 쓰잖아. 기본적으로 전기 쓰잖아. 기본적으로 담배 태우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유틸리티 업종의 기준에서 덜 밀린다는 거지. 걔네를 사면 대박 난다는 거 아니에요.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많아지고 바이오로 돈이 들어오는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경기가 안 좋아서 실적이 둔화되는데 뭔 대출을 받아서 뭘 합니까? 그것도 고금리에 제로금리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부 내리는 거를. 고금리 시기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고성장 업체를 몰리는 거야. 내가 5% 대출 받았는데 저성장 업체에 돈을 넣습니까? 5% 대출 받았으면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리스크가 있는 쪽이라도 그쪽으로 드는, 그게 제약바이오, AI 제약바이오 이런 쪽 아니에요. 아유 다행히 얘기하는 동안에 28만 원까지 올라오네. 매수 사인을 못 드리는 이유는 있다고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봤을 때 매수 오히려 잘 됐네요. 오히려 뭐 잘 됐다기보다는 차익 실현 못한 게 아쉽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뭐 매수 사인을 낼 수도 있겠네요. 왜? 4~5% 등락이면은 괜찮겠다. 개인 선호 창고에 매도도 있었고 개장 초에, 그리고 프로그램 쪽도 한 4만 주. 훅 밀렸다가 돌릴 때 들여다본 게 4만 주였어요. 프로그램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 뭐 이런 기준. 근데 그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돌려놨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 범위까지도 설정을 하겠다. 지금 보시면 개인 선호 창고 키움이 오늘 계속 매도했어. 근데 그 삼성에서 때리면서 일정 범위를 잡았어. 이것도 좋게 표현하면은 삼성이 지금 최소 37만 주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 35만 주 이상. 근데 얘네는 개인들 선호 창고는 뭐 6만 주니까 그러면 30만 주 정도는 다른 쪽에서 받아간 건데, 그게 뭐 좋게 표현하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고. 마감 이후에 봐야죠. 우리는 그 추정치만 갖고 매수할 수는 없고, 얘 말고도 뭐 월등하게 좋은 종목, 하다못해 하이닉스가 지금 뭐 30%대 하락인데 아무리 들어올렸어도 하이닉스가 30%대.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오늘 문자사인 두 번째 나갔지만은 얘가 여전히 20% 하락이야. 그럼 얘가 편안하지. 알테오전보다. 알테오전 28만 원까지 돌려놔서 이제 고맙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알테오전의 기준에 그래서 마무리 치면 아래 꼬리 윗꼬리가 달려있는 이런 캔들의 기준은 좀 더 차트에서 잘라드리겠습니다만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굉장히 세게 칩니다. 근데 이제 뭐 삼성 창고가 제 예상대로 블록될 물량이라고 한다면 150만 주 더 남아있어요. 그걸 밑으로 때릴 거냐, 아니면 저걸 때려놓고 뭐 다른 창고로든 자기 창고로든 대사 줄 거냐, 그러니까 나머지 150만 주를 털기 위한 슈팅을 더 줄 거냐. 또 그들이 400만 주를 블록으로 20만 원에 받아간 걸 뻔히 알고 200만 주를,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거나 제가 국내 기관 투자자야, 제가 얘를 좋게 봐서 들어올리는 순간 이런 식으로 삼성에서 깔 수도 있는데, 까는데 얼마에 까요? 막 미친듯이 까버리잖아. 나는 20만 원 사서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그리고 내 돈이야? 솔직히 펀딩 받은 돈이지. 그러니까 수익 적정히 내주면 되잖아. 그냥 뭐 24만 2천 원까지 까는 거지. 그래야 시장에서 거래되고 원래 있었던 종목이지만, 오늘 최상의 종목이지만 밑으로 저렇게 한번 출렁거리면 속단 편으로 미친듯이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 물량도 좀 정리해야지. 24만 원에 일부 털어놓고 위에서 좀 정리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삼성 쪽의 물량이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상태에다가 저 물량을 누가 받았는지도 좀 추정이 안 되는 데다가 우리가 기준 잡는 프로그램 쪽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결론은 과하게 여기서 더 미끄러지면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고맙게도 이렇게 슈팅이 슉슉 올라와 주면 오늘 아침에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알테오잖아 너 1.5는 부담이 되니 3% 밀리면 절반 차익 실현, 5% 밀리면 전량. 그리고 좀 전에 뭐 지금도 28만 원 공방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노선 5%를 이탈하면 이제는 안 된다. 그 기준을 이제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솔직하게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게 손절이 돼요. 손절이 됩니다. 현금화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장은 무지하게 좋게 보기 때문에 무지하게 좋게 보자면 지금 엄청난 기회가 된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내 종목이 먼저 가고 남의 종목, 잡아야 될 종목은 좀 더디게 가고, 그렇게 해서 현대차도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더디게 가라 했더니 그냥 슈팅 딱 나와버리잖아. 얼마나 행복해. 그러면 이제 현대차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력에서 좀 자신감이 이제 생길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도 조금 전에 2차 편입 문자를 내보낼까 고민을 했는데 흥분은 조금 하지 말자. 왜? 신규 가입자도 없는데 문자 내봐야 뭐 신규 편입도 아니고 다 주력으로 갖고 계신 상황인데 매도가 아니라 갖고 갑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또 차익 실현을 하거나 뭐 지금 범위에 손절을 할 위치로 설정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이제 움직이는 쪽 보면 되죠. 자, 그래서 결론, 알테오젠의 기준에 지금 28만원 공방, 28만 1,000원 공방이에요. 조금씩 더 올려주고, 진짜 이왕이면 3%까지 올려주면 뭐 1.53을 10시 이후에는 기준 잡았잖아요. 이걸 놓쳤다 할지라도 그럼 3에서 5는 밀리면 정리를 하자. 손실이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블록들 물량으로 추정되는 저 물량이. 그리고 이제 케빈 선생님께서 저 물량이 이거이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CFD를 올려주셨는데, CFD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신용이 아니라 저기 뭐죠, 그 제가 다시 요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라더견이 때문에, 근데 다행스러운 건 라더견이 사태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았어요. 그 이전에 저도 이제 맨날 단어 까먹으니까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굉장한 수익을 올린, 쉽게 표현하면 이제 뭐 자산운용사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그 사태가 하나 있었어요. 동양계예요. 그쪽도 동양계인데 큰 손이었던 거죠. 이게 파생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생상품. 내가 돈 줄 테니까 니들이 사. 응? ELW 같은 케이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상품. 응? 내가 현대차 되게 좋게 봐. 근데 내가 지금 1억이 있어. 내가 1억 줄 테니까 20배 사줘. 그러니까 갈등을 하겠죠. 증권사는 야 20배를 사? 아무리 천하의 현대차도? 근데 돈이 되니까 반대매매 때리면 되니까 그냥 20배 사주는 거야. 그런 계약을 CFD가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저도 뭐 다 똘똘할 수는 없잖아. 하여간 그 상황에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집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막 반대매매 쏟아주고 할 때, 그때 거의 그러니까 그 글로벌 IB들이 모여서 미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또 모건 스탠리, 또 뭐 JP 모건, 뭐 UBS 이런 쪽에. 근데 왕창 물린 쪽이 있었어요. 왕창 물린 쪽이. 극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왕창 물린. 너무 내버려 주다 보니까. 그래 그 5개 IB인가 모여가지고 안에 미팅을 합니다. 야 이거 때리지 말자. 때리면 다 죽는다. 근데 JP 모건인가? 뭐 이쪽에서 배신을 때리기 시작해. 먼저 때려버려 그냥. 야 이거 증거금리 남았는데 왜 때려? 필요 없어. 오늘 다 때려버린 거야. 네 소송해봐야 너 망하면 돈도 없는데 뭔 소송해. 막 때려버리는 거야. 그렇다 너무 무시하고 때릴 수는 없지만 로스코범에서 봐주질 않고 자금 갖고 와. 이걸 안 하고 그냥 때려버린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프랑스 업체인가? 한두 군데가 매각이 돼요. 스위스 업체인가요? 나 공부해야 돼 진짜. 다 까먹어. 그 라더견이 때 그 다 불거진 내용인데도 그것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다 까먹어.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반대매매를 때리면서 살아남은 IB들은 이제 그들 때문에 반대매매가 된 거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좀 살려나 보자 했던 쪽, 그거를 미처 이제 반대매매 까는 걸 못 본 쪽, 그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스위스가 어디 하여간에 파산을 해요. 이 CDF 상품 하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선제적으로 10배까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선물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선물 물어봐서 얘기를 해주면 물어봐 놓고 귀를 막고 몰라 물어보질 말든가. 방송 관계자가 더 쉽게 얘기하면 팍스 같은 애들이 임원급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든 케이블 경제 TV 또 유튜브에 또 아프리카에 파생하는 친구들의 90% 이상은 전부 불법이야. 불법 애들이 껴있어요. 다 대여 계좌하고, 대여 계좌는 옛날 거고 그냥 오락 게임처럼 만들어 놓은 그걸 하이브리드로 지들이 평가를 해요. 옛날에 미니라고 줬다가. 검찰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귀찮아서 안 잡아. 개개인별로는 손해가 크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뭐 금조부들 배임 횡령 이런 거 하나 잡으면 몇백억 몇천억이 나오는데 뭐 몇천만 원 몇억짜리 그거 100명 모으고 언제 그걸 다 해.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큰 뭐 금조부나 이런 쪽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일반 이제 뭐 서부지검 뭐 막내 검사들이 그냥 야 내가 열심히 해보려 이런 친구들은 하는 경우가 있죠. 어쨌건 주식 그 지수 선물은 7배의 레버리지를 주는 거예요. 내 돈 1억 있으면 7배 정도. 그 정도면 뭐 시장 등락률 어제 같은 날은 초대박이 나오지만 선물에서도 7배면 56% 아니야 하루에. 풋 때렸으면. 그러니까 선물 매도했으면. 근데 옵션은 레버리지가 끝이 없어요. 어제 기준에 어제 캡처해 놓은 거 저것도 PPT에 다 들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어제 기준에 그 옵션 상품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 현실적으로 실질 그 옵션 상품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애가 이거 다 넣어놨나? 어느 정도 넣어놨네요. 이거 보시면은 풋 350 상품에 이거는 7배죠. 이거 말고 또 있어.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더 깨졌잖아요. 350 풋 상품을 우리가 볼 때만 해도 얼마였냐면 예를 들어서 ELW는 ELW로 기준을 잡으면 753원짜리예요. ELW로 잡으면. 근데 이제 옵션 기준에서는 좀 1포인트가 얼마죠? 계약 단위가? 하여간 그 계약 단위 그 금액 기준은 달라요. 어찌됐건 0.01짜리였거든요. 8월 1일 날. 0.01짜리가 상상을 초월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음모론도 나옵니다. 근데 음모론의 실체는 없어 지금. 뭐 얘를 수익 내기 위해서 전체 시장을 까부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전에 한번 이제 마감 동시 효과에 옵션 만기일 날 그렇게 이제 때린 적은 있었어요. 저게 이제 7.53짜리가 20.71이니까 당일 어제 기준에서만도 7.53에 샀으면 대략 200% 수익이 난 거죠. 그죠? 근데 8월 1일 0.01로 잡으면 2070% 1억을 넣어놨으면 2070억이 된 거예요. 1000만 원을 넣어놨으면 207억이 된 겁니다. 100만 원을 넣어놨으면 20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조만간에 증권사 마케팅을 할 거예요. 아마도 마케팅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막 그 옵션 하는 애들은 불법 계좌 그 가상 계좌 팔아먹고 보이스피싱이거든. 완전히. 응? 파생 매매하는 애들 있잖아요. 선물 옵션 해외 선물 거의 90% 이상이 다 케이블 나오는 애들도 증권사 끼고도 증권사는 난 몰랐어요 해버리고. 결론은 이렇게 수익이 나죠라면서 꼬드끼는데 0.01짜리는 원래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극외가라서 그냥 원래 매매했던 사람들이 손실 나고 매매가 안 돼. 0.01에 매도가 이만큼 쌓여 있어. 근데 그게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결론은 이런 레버리지의 기준, 옵션이라는 거는 이런 레버리지 기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성이 나오고, 그리고 CFD 같은 경우는 몇 배수 사줄래의 기준인데 증거금 대비. 그러니까 종목들 자체가 지금은 ELW 시장이 이제 고사가 됐죠. 그 2020년도에 국회가 나서서 정치하는 분들이 나서서 그건 잘한 거예요. 개인들만 죽인다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거의 고사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CFDA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1억을 받아서 예를 들면 10배를 사줘요. 돈이 뭐 증권사는 자기 돈이 있으니까 이제 10배를 사주는데 그 10배에 대한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9억을 더 투자해서 샀잖아. 이 9억을 빌려주는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9억 빌려줬잖아요. 9억 더 사준 거 아니야. 수수료를 받아요. 거기다가 운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냅둬. 현대차를 예를 들어서 샀어요. 근데 고점 대비 20% 밀렸잖아. 그럼 10배 사놨는데 그러면 얘는 얼마? 10억 사놨는데 20% 밀리면 얼마예요? 2억이 손해났죠. 보증금 1억 받고. 그러니까 그거를 행하는 기준이 델타 해지입니다. 델타 해지. 그러니까 어제 제가 변동성 얘기를 델타라고 아마 잘못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델타가 아니라 베가. 베가는 이제 변동률에 대한 수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CFD는
말 그대로 그 규정이 있어요. 뭐 전문 투자자 규정. 그러니까 주식을 좀 매매를 많이 해봤다, 파생도 해봤다 이런 분들 기준에 자산 규모가 있고 하면은 그 자산도 내가 주식의 몰빵이 아니다. 뭐 이런 그 간단한 설문조사 뭐 몇 개만 하고 나면은 나는 괜찮아, 리스크 관리 나 할 수 있어. 그럼 하여간에 그렇게 이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을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사고가 굉장히 크게 글로벌 시장에서 터져가지고 그게 전체 시장에 문제가 됐냐 그러진 않아요. 일시적인 출렁임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 배수를 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배가 아니라 5배 이하로 줄였어요. 그리고 종목도 ELW도 시가총액 100이 안에서만 상품을 만드는데 시가총액 100이 안에서도 거래대금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품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해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설명을 해도 알테오젠이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 눈으로 보고 있어요. 프로그램 만주 미만에 다시 조금 올라와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다른 종목도. 5배의 기준은 사실상 신용이 2.5배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미수까지 쓰면 7배까지 들어가. 대형주들은 내 원금에. 그죠? 그럼 이제 CFD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장난을 칠 수는 있지만 금융당국이 원체 세게 이번에 라더견이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 CFD 상품인 거고 대형주에서 CFD 발행되는 대형주가 규정이 있어요. 그냥 막 발행되지 않아요. 아무 종목이나. 그 대형주 기준에서 이제 CFD 발행이 됐을 때 리스크를 이제 얘네는 분산시키는 거예요. 도저히 뭐 금융당국에도 두들겨 맞고 반대매매 나갔을 때 라더견 때 키움이 뭐 몇천을 손해봤네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리스크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얘네도. 뭐 어찌됐건 간에 만약에 이게 이제 CFD 물량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반대매매 부분이 CFD 또 신용, 뭐 ELW, 뭐 파생의 해치 물량, 반대매매가 많잖아요. 반대매매가 기관들 물량은 로스코 물량인 거고, 기계적으로 레버리지를 안 쓴 상태에서 1억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15% 밀리면 손절하겠습니다. 이런 그건 내가 내 기준에서 정리하는 거고, 반대매매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인데 5억을 레버리지를 써서 지렛대 효과를 써서 5억을 샀다. 최근 이틀 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틀 만에 15% 20%씩 두들겨 맞는데 1억 가지고 5억을 샀으면 20% 밀리면 1억이 손실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20% 내려갈 때까지 냅두나? 아니지. 여기서는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증거금률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스탁론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증거금률 밑으로 내려오면 때려버려요. 장중에도 시간 정해지는 거 없어. 그냥 그 시간의 기준은 예를 들면 140%를 맞춰놔야 되는데 120으로 밀렸어. 그럼 하루 시간을 줘요. 근데 120에서 그 다음 날도 120 한 125야.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까지 못 채우면 그냥 때려요. 그 다다음 날에. 그러니까 이틀 3일 시간을 주는 거고, 코로나19 때는 그 기간을 하루 정도 연장을 해줄 수 있었어요. 하도 반대매매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스탁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40인데 120 내려오면 이틀을 시간을 주지만 120이 깨졌어. 그럼 바로 반대매매 나가요. 예를 들어서 걔네가 120의 규정이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넣으세요. 못 넣으면 까는 거고, 이 시간 이전이라도 증거금률이 더 날아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까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중소형사의 증권사는 이게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객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알테오젠 하면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일단 그 지금 삼성 창구에서 나온 물량이 순간적으로 그냥 패대기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반대매매가 아니라는 거지. 삼성 창구의 물량이 반대가 나올 만큼 알테오젠이 오늘 당장에, 어제면 몰라, 어제면 모르는데 오늘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왜 반대가 나가? 그러니까 물론 그 일자별 기준에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이날 이틀을 주고 이날 증거금을 채우라 그랬는데 만약에 못 채웠어. 10시인데 못 채웠어. 그래서 까는 거다. 그렇다면은 얘가 들고 있는 물량이 있어야 돼요. 해치된 물량이. 없어.
그러면 시간 외에서 샀든 뭐 시간 외에서 사도 물량은 잡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알테오젠에 대해서 그 MSCI 가장 그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납득할 수 있는 거, 저도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MSCI 지수에 편입된 물량 있죠. 그게 대차로는 나와 있어요. 근데 대차를 받아간 쪽이 그걸 공매도를 때리는 게 아닌 거지. 이해되세요? 대차로는 나와 있어. 그리고 그걸 공매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대차를 받아서 의결권도 대차를 하면서 의결권도 주는 경우가 있고, 응?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CFD를 누군가가 계속 샀어요. 샀는데 해치를 삼성증권이 장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벅차. 그래서 삼성증권이 장외 시장에 나온, 시간의 거래가 아닌 장외 시장에 나온 알테오젠이 물량이 있나 여기저기 알아봐요. 알아봤더니 응? 예를 들어서 MSCI 지수에 편입된 그 물량이 대차로 나와 있어. 그럼 그 물량을 받아다가 해치를 해요. 그럼 그 수수료가 더 비싸겠지. CDF 판매할 때. 그 물량일 수는 있어요. 여기에 흔적이 없으니까. 90거래일 동안 들어온 물량이 없거든. 물론 이제 3월 27일 이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뭐 샀을 수도 있는데 그 CDF 상품의 물량이 지금 반대가 아니라 차익 실현이 되는 거죠, 사실. 응? 차익 실현. 최근에 큰 물량은 뭐 장에서 샀든 말든. 근데 지금 다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삼성 창고의 기준이니까 삼성 창고의 물량이 예를 들어서 기간별 분석에서 보면 되거든. 올 1월 1년 동안만 작년 10월부터 볼까요? 작년 10월부터 뭐 누적적인 뭐 수급이 있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러면 삼성 창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매도까지 감안하니까 매도잖아. 그럼 오늘 매도를 빼버려. 전거래일까지 어떻게 돼 있어? 장내 매수를 통해서 들어온 누적 순 매수량이 오 잠시만 깜짝 놀랐어. 이거는 이제 그냥 깜짝 놀랐어. 이게 그냥 플러스 이렇게 돼 있길래 그럼 메릴린치 거고 깜짝 놀랐네. 삼성께 이렇게 있죠. 삼성 거 보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물량을 산 게 없어. 장중에 뭐 이럴 때 잠깐 20만 주 들어왔다 다 까고 나갔고 27만 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케빈 선생님께서 뭐 30만 주 이렇게 케빈 선생님께서 이거 아닌가요 하고 올려주셨는데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무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내용 잘 주셨고 그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계속 까먹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까지도 저도 이제 뭐 이런 자료 귀찮아서든 뭐 시간이 없어서든 못 올려드리는데 저 자료까지 다 올려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땐 저 내용은 일단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삼성 창고는 제 짧은 생각에는 저거는 블록들 물량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그 바보도 아니고 밑으로만 까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30만 원을 넘겨야 좀 더 어찌됐건 뭐 6월 이후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 올린 부분에 대한 평단까지를 다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리고 결국은 오늘의 변동률에 대해서 장중 변동성은 중요치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술적으로 어차피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주봉이나 뭐 일봉이나 기준에 결국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캔들 어떤 모양의 캔들로 음봉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뭐 지금처럼 망치형의 기준, 도정에 가까운 망치형의 기준, 잠자리형의 기준, 또 일봉으로도 그 흐름이 결국은 힘의 크기가 어떻게 끝날 거냐. 지금 조금 전에 다시 이제 고점 찍어준 게 28만 4천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힘의 강도가 고점 대비 3% 미만으로만 돌려도 센 거고 저점 대비해서는 16%야. 그럼 막 쓰는 친구들 나올 거야. 보셨죠? 대박 나셨죠? 그렇죠. 1분봉 기준으로 보면은 좀 몇 분이에요, 저게? 순식간에 밀린 거라. 여기서 하는데 그냥 옛다 모르겠다고 집어 던진 거냐. 그죠? 그리고 이거를 더 밀릴까에 대한 고민. 200만 주까지 쏟아 부을까라는 고민도 있을 그 기준인데 여기서 이제 거래 싫고 돌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규 편입을 여기서 잡은 건 아니고 분봉의 기준에서도 28만 6천 원이 이제 고점 대비 3%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이제 5%의 기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초심으로 한다면 28만 원. 근데 어지간해서는 뭐 굳이 양봉인데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전거래일 대비해서 슈팅은 굉장히 크긴 한데 뭐 삼성의 저 공격적인 물량을 받아내고 움직임이 강세로 나오니까. 현대 로템도 사실은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개장 초부터 물량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낸 거는 골드만삭스의 매도 대비해서 뭐 개인 선호창고 키움에서의 매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골드만삭스도 매도를 하는데 키움 개인 선호창고도 지금은 이제 매수 우위잖아요. 그때는 개장 초에는 키움이 매도 우위였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물량을 어디선가는 받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 지금 60만 주대까지 확장이 됐는데 개장 초에는 이 정도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저가 편입으로 추가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수급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겁니다. 저 물량이 뭐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 이게 해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지금 개인 선호 창구의 매도가 좀 더 있죠. 그래서 순매도 프로그램 쪽에 순매도가 있더라도 좀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손바뀜이 오늘도 있나 보다, 요 정도.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플러스 일단은 매수 강도를 보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건데 지금은 이제 좀 불편하다, 추가 편입하기는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일렉도 28만 원 이하에서 추가 편입을 안 한 이유는 얘도 수급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0.1% 들어온 거거든. 물론 개인선호 창고에서 일부 매도가 또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0.1%의 낙폭과대에 대한 가격 반발력으로 7%의 강세다. 쭉 뻗어 올라와서 다시 30만 원 수준으로 향해서 가면은 고점 돌파하면 매수해야죠. 근데 그런 강세가 아닌 눌림목이 계속 나온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처럼 28만 원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뭐 한 템포 뒤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24%로 낙폭을 줄였어요. 그럼 얘가 가려면 뭐라 그랬어요? 어찌됐든 AI가 다 가야 돼. 전력 변압기 바꾼다는 건 뭐 기정사실화로 이제 뭐 선거 공약이 됐든 뭐가 됐든 기준 잡혀 있다 할지라도 AI 특수가 있어야, 그걸 다 바꾼다고 했을 때도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예상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4조 6천억에 순이익이 얼마요? 순이익이 8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 10조예요. 그럼 PER이 12배, 13배야. 그러니까 AI가 계속 성장한다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 기대 요인 또 가져갈 수 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알테오전만큼은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은 건 아니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뭐 PBR 같은 경우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24%야? 그러면 공격성을 띄기보다는 그럼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잘 주고 있는데 얘가 지금 34% 하락해.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로 잡을까요? 안 좋은 종목이 어디서. 리가캔바이오 신고가 내고 어제 뭐 속된 편 미친 듯이 박살났어요. 그러는데 매번 얘기하잖아. 윗꼬리 아랫꼬리의 삼선 전환도에 대한 교육. 여기 종가 기준이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럼 요 캔들의 전체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앞부분에 시초가 어디? 여기가 시초가죠. 그러면 몸통을 어떻게 그리시냐면은 여기에 몸통 시초가에서 지금 요 밑에 있죠. 그럼 파란색 몸통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은 초록이지만. 그리고 아랫꼬리가 이만큼이나 달렸고 윗꼬리가 이만큼 달렸어. 이건 뭐예요? 장족형이지. 꼬리가 긴 도지에 가까운 이런 거. 얘가 이제 아랫꼬리가 이만큼 있는 거고, 윗꼬리도 더 큰 거고. 그러면 이거는 위든 아래든 굉장히 세게 움직인다는 거야. 어느 방향이든. 근데 리가캠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거는 실적은 안 되지만 수급이 된다는 거죠. 매각 이슈가 있고. 그러면 편안할 때는 얘도 다시 신고가 내겠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 정도 좀 두세 달은 내가 갖고 가겠다. 우리가 단타로 들어갔는데 못 움직이니까 짜증난 거고. 마지막에 압축 잘했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얘도 사고 싶잖아. 근데 얘를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 볼 때는 불편하고, 누적수급 4월 이후로 볼 때 누적수급이 작진 않지만 그 매수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있고, 그러면 이왕이면 실적되고 매집률이 높고 매집 평균 단가보다 내려와 있는 종목, 뭐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좀 짜증스럽지만 BH, 거래가 없이 가격 반발력이 제한적이니까. 근데 이런 애들 뭐 슈팅 나오면은 뭐 가벼울 수밖에 없죠. 시총이 너무 낮아져 있고 매집 평균 단가보다 너무 깨져 있고 23,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0%를 당일 기준에 돌려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18%까지도 변동률이 나왔고 LG노텍 마찬가지. 평균 단가 24만 원, 5만 원대 기준에 8% 매집이 돼 있고 실적 저평가고 엄청난. 오늘 어지간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제 날짜로 그 컨센서스 부분을 잘라놓는 게 가장 유리해요. 우리 입장에서 어제 날짜로. 그러니까 오늘 어지간한 주력주는 이 컨센서스를 잘라놓으세요. 왜냐하면 내일 되면 오늘 종가로 나오거든. 이게 지금 어제 종가의 컨센서스예요. 어제 종가로 따지면 LG노텍이 6.09입니다. PBR이 1.09배짜리 기술주가 있어. 삼성전자 보세요. 이 속단표로 미친 거지. 1.37짜리에 9.91배짜리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25위 전후에 움직이는 이런 삼성전자가 저 PBR에 저 PER 하이닉스 마찬가지. 4.84에 2.04 이거는 이제 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니까 PBR 부분은 불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현대일렉 뭐 8.9배 불편하지 않아. 현대차 4.44배야 PER이. 어제 기준이야. 이거 오늘 다 바뀝니다. 오늘 주력주 이건 다 잘라놓으세요. 이거 다. 지금. 이거 어제 거니까 장중에 다 잘라도 돼. 오늘 다 안 쓰더라도 요 바닥 일대 기준이 그나마도 아시겠죠? 저 원고 작업하신 분들. 저 상단 부분만 컨센서스는 다음날 잘라도 상관없어. 저 상단 부분만 지금의 PER, PBR만. 왜? 오늘 올라가면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상관이 없겠죠. 지금 약보합이니까. 내일은 더 낮아질 수 있단 말이지. 다른 쪽은 지금 급반등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를 해줄게. 뭐뭐 자르면 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노텍, BH 요 정도 자르면 돼요. KB금융하고. 나머지는 왜 그러냐면 나머지는 뭐 HD 현대인력도 자를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왜냐면 이들은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좀 제한적이죠. 얘는 원체 저평가잖아. 이수펜타시스는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원체 내려와서 15배라고 한다면 PBR이야 뭐 어마어마하지만요. 이거 15,000원대부터 우리가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삼성전기도 지금 무지하게 내려와 있죠. PBR 0.82배짜리의 기술주 봤어요? 여기 기아구나 죄송합니다. 삼성전기 PBR 1.34배 이런 기술주 봤어요? PER 13배? 저평가로 인식이 잡혀요. 그에 반해서 이제 알테오젠. 그래서 알테오젠 오늘 기가 막히게 검색기에서 잘 잘라놔 주셨고, 그리고 이 알테오젠의 기준에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전략 기준을 차익 실현 범위까지도 설정을 해서 잡아놔야 됩니다. 지금 21만 1,500원인데 아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손절이죠. 마지막 물량에 대한 기준점들은.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 예를 들어서 지수 자체가 1월 말의 지수가 얼마였어요? 1월 말 지수가 2,500이 살짝 이탈됐던 지수예요. 거기까지 깨졌었잖아. 그리고 작년 이제 10월 말이 얼마였냐면 2277.99예요. 227799. 이번에 거기까지 안 깨졌는데 거기 당시에 패닉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르지 않냐? 안 달라. 기억을 못 하실 뿐이지. 미국 시장 시가총액 3위가 하루에 9% 빠진 날이에요. 뭐가 달라 지금하고? 엔비디아가 15%까지 빠지고 출발돼서 이제 뭐 돌려놓고 마감이 잘 된 건데 시가총액 3위잖아. 어찌됐건 엔비디아도. 결론적으로 고점을 넘길 때 기준도 중립으로 설정을 좀 하고 편입의 기준에서는 조금 원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뛰어나고 매집 뛰어나고 또 거래도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렇게 놓고 보고, 그다음에 미끄러져 내려갈 때 흐름에서도 뭐 2분의 1까지 미끄러진다면 한번 고민해보는, 오늘 최저점 기준에 고민해보는 정도 수준. 그리고 안타깝게 1.5 같은 경우가 개장초 10시 넘어서 여기가 이탈되면 29만 원 이탈되면 절반, 그리고 30만 원 3% 28만 6천 원 이탈되면은 전량 매도하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아까 4%대일 때 그러니까 28만 뭐 5천 원 정도에 이 정도면 그럼 절반은 재편해 봐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게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28만 원 공방이 장중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명목 가격이 지금 뭐 28만 1,500원인데 투권 들면 밀리고 투권 누구면 밀리고 이런 기준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기준에 문자까지 발송을 안 하고 참조를 하는 걸로 해서 공식적인 문자는 미끄러져 내려오거나 아니면 슈팅이 더 나왔을 때 조금 여유로움이 생길 때에, 그러니까 뭐 28만 6천 원까지 올려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는 개별 기준에서 정리 절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5% 28만 원 이탈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정리하자, 이렇게 문자를 발송할게요. 지금은 그 채팅방에만 올려놔 드리고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혼란스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공식적인 매도 사인 문자로 나갈 때 그때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그래서 뭐 28만 뭐 27만 4천 원 뭐 이럴 때 기준에 고민을 했던, 문자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는 우리가 이제 뭐 종목별로 이렇게 뭐 한미반도체는 이제는 뭐 얘는 필요도 없죠. 굉장히 오래전에 한미반도체인 거고, 재룡전기도 이제 한번 뭐 전량 차익 실현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원칙 깨져 있는 상태에서 14% 그나마도 알테오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점 29만 9,500원 찍을 때 기준에 29만 2천 원일 때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밀리지 않고 슈팅이 나왔어요. 다행히. 그러고 나서는 최고점에서 다시 밀릴 때 재편입이 된 건데, 지금 기준의 현재가 기준이 28만 1,500원 뭐 2,000원 돼요. 그런데 그 매직 계산기는 1,5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나갔던 이제 문자 범위가 한 단계 더 목표 주가는 업이 됐었죠. 그래서 다시금 알테오젠 보면은 35만 원까지 업을 해놨었나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좀 그대로 유지 기준을 잡아서 수정을 안 하고 3차 새로 진입하고 3차에 3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3차 35만 원. 아이고 굳이 수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체 시장 낙폭이 있어서 시장 돌린다고 쳤을 때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29만 4,500원이 고점이었고 1.5% 기준이면 29만 500원이에요. 명목 가격 뭐 29만 원, 그리고 3%가 28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개별 기준이 됩니다. 개별 매매. 그리고 뭐 오래되신 분들은 뭐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알아듣는 내용이죠. 개별 매매다.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 하셔도 되고 뭐 그러니까 손절을 하셔도 되고 뭐 이런 기준. 근데 이제 5%가 밀리면 마지노선이다. 이거는 28만 원이 이탈되면은 요거는 개별 매매가 아니라 100% 정리를 해야 된다. 요거는 뭐 보유 물량 50%를 개별 매매 하실 수도 있고 유지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매직 계산기 박스도 초록색으로 해드렸고, 그죠? 지금 기준에 다시금 뭐 올라오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3,000원 정도만 돼도 좀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문자까지는 아직 발송을 안 할게요. 굳이 첫 반동에 양봉으로 돌리고 있는데 좀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이 기준에 그래서 이 정도로 해놓고 검색기 기준도 뭐 귀찮더라도 한 번 더 자를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자를게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차익 실현 범위는 이 정도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문자로도 발송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굳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갈등을 약간 하는 거는 돌려질 때의 기준에 프로그램이 일부라도 살아나고 있어요. 일부라도. 그리고 삼성 물량을 받아내고 일단 어찌됐건 플러스 7%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아까처럼 뭐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때려버리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순간적으로 뭐 잠깐 다른 생각하고 딱 봤더니 1분 만에 그렇게 때려버리면 대처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은 주력으로 넣기도 어렵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비중을 못 드릴 수도 없고, 예전에 한번 5월 말에
5,000주씩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죠. 두 분이 방 안에서 5,000주씩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가급적이면 줄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수익이 더 난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뭐 2분의 1까지 밀리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는 정도. 이것도 초록색이에요. 빨간색이 아니라. 밀리면 밀리는 이유가 있겠지. 수급이 꼬여 있다든가 삼성이 또 후들겨 팼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알테오제는 넣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게 마감 방송이 저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시황 방송이 지금 13시 47분인데 2시 반쯤 체력이 조금 살아나면은 원체 길게 녹화가 되니까 지금 대신에 이제 알테오젠 속에 우리 그 전체 전략 부분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얘도 지금 조금 주가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지금 2,000원, 2,500원이니까 그러면 문자로 발송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28만 원이 이탈될 때 최종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한 번 더 또 설정을 잡아드리고 아까 이거 방송 원고 올려준다고 해놓고 설명만 하고 올려드리질 않았네. 다시 또 설명해서 올려드릴게요. 문자 부분은 알테오젠의 지금 가격의 기준에서 28만 3천원 딱 찍혀 있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걸로 발송을 합니다. 요걸로 발송을 하고 매직 계산기 지금 2,500원 그대로 뭐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다시 대밀리면 안 된다 이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문자로도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가요?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매도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교육 자료 올려주시고 그리고 알테오젠 그러니까 이런 거 올려드릴 때 한 번 더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그리고 위에 케빈 선생님 알테오젠 수익범위나 그리고 얘기했죠. 6월달 거 다 수익 모아놓고 7월달 거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종목별로도 다시 다 분리를 해주세요. 예전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수익 PDF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무료방에는 뭐 전체 파일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지금 그 알테오젠 케빈 선생님께서는 재진입 수익 범위까지 그 전 수익 범위까지 다 올려놓으셨으니까 이런 걸 바로 그냥 캡처해서 연결을 해서 무료방에도 지금 바로 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냉정함만 조금 찾아가면은 아쉽더라도 뭐 저게 최종점이었다면 다시 이탈됐을 때 정리하는 게 어깨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28만 6천 원 이상으로 들어 올려라. 그럼 거기서 차익 실현해? 그럼 바보가 하는 짓이라 그랬잖아. 양봉인데 왜 팔아? 거꾸로 대밀리고 꼴이 형성될 때 기준에서 차익 실현한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다시금 28만 원 이탈되면 일단 공식적인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 수익이든 손절이든 그리고 그 현금만큼 쥐고 있다가 또 매수자인 나오는 주력이다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중이 꽉 채워져 있으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내가 어차피 단기 공략할 거야. 단기 공략하는데 어머 HD 현대인력이 오 이렇게 훌륭해? 응? 근데 고점 대비 조정이 굉장히 깊어. 얘는 펀더멘털도 저평가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훌륭해. 엄청난 실적 개선이 있어. 5월 7일 이후에 수급이 일부적인 꼬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누적적으로 4% 정도 매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기준이 다 잡힐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 근무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새로 나오는 PPT 부분을 제 폴더가 어지간한 거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뭐 지금처럼 거래시총 상위 취합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은 넣어놓고 있는데
넣으시고 그다음에 장중에 와서 뭐 잠깐만요 하고 마우스 받아가셔서 거기서 넣으셔도 돼요. 사실 올려놓으신 분이. 하여간 뭐 HD 현대일렉도 다시금 이제 상승률 폭이 조금씩 확장되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인 종목군들의 반등 탄력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하고 방산주 쪽에서 이제 그간에 뭐 상대적으로 좀 방어가 됐어서인지 하여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알테오제나 하여간에 최대한 뭐 돌려놔서 움직여 주기를. 자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유튜브 찾아오시고 그리고 좀 이런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육 자료 특히 이제 유료 회원님들은 교육 자료 미리미리 받아 놓으시고 PDF 파일 그러니까 교재가 보통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정도는 돼요. 최소 그 교재. 그리고 거기에는 종목도 들어가 있어요. 예제가 그 예제 들어간 종목이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수급에 대한 변동성 거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설정할 때 포스코 DX하고 한미반도체를 넣어드렸고 연말까지 포스코 DX는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고 그게 9월 아마 녹화본 자료일 텐데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교육 내용의 종목군들에서 그런 그 슈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뭐 상황에 따라서 장중에 할 건데 어차피 마감 방송을 또 해야 돼서 근데 이 종목군들이 어찌 됐든 주봉으로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보실 때 굉장히 멋들어진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밀리긴 했지만 주봉의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상당하고요.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지금 18%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종목에서 낙폭과대야 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삼성전자를 설정을 잡아드리는 것처럼 수급이나 펀드멘탈 당연히 봐야 되고 그 다음 수급 또 현대차도 지금 다 돌렸죠. 현대일렉트릭 다 돌리고 지금 양봉으로 전환시키고 있잖아요. LG노텍 엄청난 망치형 드래곤플라이 수준인 거고 저기서 더 들어 올려서 완전한 적색 망치로 26만원까지 다 들어 올려놔도 비이성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번 주 기준에. 현대로템 석배령 떴었잖아요. 근데 지금 눌려져서 석배령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게 이제 45,000원 수준인데 7월 이후에 한 5% 들어온 물량 그 평단이 지금 요 가격이에요. 지금 프리미엄이 없어. 5%나 들어오거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이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좀 심사숙고해야죠. 근데 이제 시장을 우리가 보는 방향대로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긍정적이다. 그럼 그 긍정적이라는 거는 우리는 성장주 쪽을 보는 거예요. AI 쪽과 방산, 뭐 성장주, 그리고 실적주. 실적이 경기가 좋아야 유지가 되지. 현대차 그룹도.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 조금 아쉽지만은 덜 밀려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KB금융은 현금성 자산 역할을 톡톡히 했죠. 이번에도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건 좀 아쉬울 것 같고 뭐 못 돌리면 그냥 유지해도 크게 문제 없고 최악의 경우가 금리를 9월달에 진짜 인하하면 그 이전에 뭐 정리를 하면 되고 그리고 8만 원대 중반 정도만 와도 정리를 해도 9만 원을 다이렉트로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장에 9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명분이 없잖아. 밸류 프로그램 그거 갖고는 안 되는데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금리를 인하하는데 어떻게 금융지수가 올라갑니까? 대출이 늘어나서 어떻게 대출이 늘어나? 고금리인데 여전히 인하해도 그다음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금리를 인하하는데 얘가 움직이 안 돼. 다시 28만 원 공방인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문자 나갔고 제로 베이스로 설정을 합니다. 다시 치고 올라간 다음 따라 붙더라도 결국은 사실상 대부분이 손절이 되세요. 수급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서 증가해서 저도 갈등은 생기는데 일단은 더 높은 가격에 따라 붙더라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5%의 마지노선을 개장 초에 설정을 했고 이왕이면 1.53에서 그러니까 2% 수준의 정리가 됐으면 딱 좋은데 그러면 2% 정리되는 것보다 3% 밑에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바닥이냐, 바닥을 찍고 여기서 돌릴 거냐 했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응? 알테오젠만 차트를 한번 더 자를게요. 그러면 뭐 이수베타시스하고 BH까지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그 주력주의 기준에 그러니까 이수베타시스도 40% 밀려 있습니다. 얘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그 미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막연하게 왜 이렇게 미련을 갖지? 라고. 근데 얘도 마지노선을 정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저평가는 아닌데 누적 수급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AI 쪽 전체가 움직인다면 반도체 뭐 전력기기 뭐 다 움직인다면 거기에 이제 애플의 이슈 그러니까 엔비디아 애플 이슈를 둘 다 받으니까 얘도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전저점이 깨지면 이번 저점 31,000원이 또 명목 가격 30,000원이 깨지면 얘도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면 얘가 그렇게 해서 내려갈 정도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이 끝났다고 봐야죠. 근데 그럴 가능성 좀 제한적에 보여요. 일단은 유지하면 대처하고 BH도 LG노텍이랑 마찬가지, 삼성전기랑 마찬가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폭과 저평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거래가 제한적인 종목이라서 돌릴 때 슈팅이 안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게 아니라 힘들죠. 근데 이런 종목이 조금만 거래가 터져도 똑같이 매물이었기 때문에 매물벽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거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매물벽을 잠시만요. 매물벽을 보죠. 뭐 어차피 좀 늦어진 거 지표 설정에 매물 보는 게 어딨지? 잠시만. 차트를 좀 더 띄우면 나오나? 매매 따라하기 방도 올려드릴게요. 같이 볼 겁니다. 그런데 매물 지표 설정 매물 추세선 매물 잠시만 이쪽에 먼저 설정해 놓고 보여드릴게요. 매물대 이게 나오는데 나중에 찾아야 되나? 시간이 너무 걸리면 또 그래도 그 이게 원래 여기 있네.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저 매물대에 대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끄집어내서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는 보조지표를 놓고 보는 거지 80년대, 90년대처럼 제가 80년대 후반에 주식을 처음 했고 그때 뭐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사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흐르면서 이평선이라는 거는 단순한 종가에 대한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 MAO, 그다음에 소나 모멘텀 차트 이런 걸 보면서 가중치를 주고 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 그 다음이 그랜밀의 매매 법칙, 기울기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급을 놓고 보지 수급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그래서 뭐 야 장대음봉 떨어졌는데 거기서 매도가 막 쌓였어. 근데 거래가 있어요? 장대음봉에 거래가 없죠. 거기다 수급이 꼬였어요? 꼬인 게 없죠. 그러니까 주도력을 갖고 하는 쪽은 불편함이 없단 말이야. 저기서 맴돌던 물량들을 대부분을 다 걷어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질 때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중장기 투자하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유입된 자금들이 저기서 쏟아져 나올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응? 그래 돌릴 때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그 일봉 보시면은 유한타 때문에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일봉의 기준에 유한타 때문에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날 다시 뭐 운봉으로 미끄러졌든 뭐가 됐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8%까지 올라가요. 16%에 갭상승이 16%. 근데 비단 얘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발 영향을 받는 쪽, 그러니까 이때가 애플이 7% 반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장의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쪽이 그런 변동률이 나오지 말라는 게 없어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5% 출발 이후에 돌렸잖아요. 작년 5월 25일 날 엔비디아가 갭상승 26%로 떠서 시작했어요. 물론 시가총액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지금 일본이 9.2%의 강세예요. 선물이 1.75 강세이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동률의 기준이 예를 들면 시가총액 지금 뭐 많이 돌려놓은 5조 5천억이에요. 너무 많이 깨진 거죠. 얘도 지금 11% 갭상승에 움직임 탄력이 LG노텍 16%의 갭상승이 18%까지 올라왔다고 여기서 이날. 근데 저때 당시에 수급보다 수급은 더 들어와 있어요. 6월보다 수급 더 들어와 있죠. 더 들어와 있는데 그 규모가 작지가 않아. 누적적으로 지금 8%. 더 들어와 있는데 주가는 밑에 있어. 그러니까 애플발 뭐 이날에 애플이 7% 강세로 마감했을 거예요. 아마 7%? 내일 만약에 오늘장에 애플이 지금까지의 상대적인 강세를 버크셔 해서웨이가 물량 팔았다고 해서 밀려진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밀렸다고 해봐야 시가총액 1인데 그 1위 자리를 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애플의 경우는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사실상 개파락 이후에 돌려놓은 저 양봉의 추세 범위를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10.85. 아니 버크셔 해서웨이가 물량고 던졌다는 내용들이 이미 던진 거고 앞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팔지 않겠다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제일 낮아. 시가총액 최상위 업체 중에서 MS 같은 경우에 얼마 15%예요. 시가총액 2위가 격차 이제 벌어져 있죠. 1위 자리를 쉽게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얘가 애플이 AI발 슈팅이 없었다? 아니지. 5, 6, 7월 달에 AI발 슈팅이죠. 그러니까 다른 쪽 AI 관련주들은 낙폭이 크고 얘는 낙폭이 제한적이다. 그러진 않죠. 저게 다 훼손돼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 5월, 6월, 7월 발에 문제가 실질 문제라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지하게 깨졌어요. 근데 28%거든. 하이닉스가 40%까지 깨졌다 돌리는. 근데 그렇게까지 하이닉스가 이탈될 이유도 없고. 이 앞부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보여드렸을 때 이 라인이죠. 저 갭에 대한 부분을 7월 말에 다행히 잘 돌려놨다. 하락장은 확인형이 됐는데 이때도 이 공포감 이게 이제 작년인데 이 공포감의 기준에 깨진 이유는 시가총액 지금은 엔비디아가 3이지만 그 당시에 알파벳이 3이었는데 10월 말에 10월 24일 25일 날 하루에 9% 빠졌다니까. 알파벳이 시가총액 3위가 종가 기준으로 개파락 7%에 종가 9%. 그럴 때 저 충격에 끝났다고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엄청 깨졌지. 50불에서 얼마까지 내렸어요? 40불까지 20%? 작지 않죠. 지금이 좀 더 변동률이 커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 범위가 올 4월 메타 메타 실적 나오고 나서 뭐 대만 TSMC의 지진 때문에 납품이 좀 줄어들고 어쩌고 난리 났겠다. 뭐 97달러에서 75달러까지 22달러 내렸어요. 22달러. 그럼 한 24, 5% 빠진 거야 이때도. 기억도 안 나신단 말이야. 24, 5% 빠졌는데도. 왜 빠르게 돌려놓고 이제 그 이후에 충격이 제한적이어서. 근데 이때만 요렇게만 끝났어도 딱 땡큐한데 기가 막히게 이걸 돌려놨잖아요. 기가 막히게. 근데 이번에 낙폭이 좀 크지. 140불에서 102불까지. 그러니까 뭐 30%대 30% 수준. 30% 수준. 20, 한 7, 8%가 밀린 거지. 근데 원체 이제 올해 들어서만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랠리가 형성돼 있었으니까 지금도 따블라 있어요, 올해. 그리고 이제 140불에서 말 같지도 않게 90불까지 내려왔는데 털렸잖아, 결국은. 50불 빠진 거죠. 50불이면 얼마야? 35% 정도? 34? 33? 그잖아요. 그리고 일봉 보시면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다 돌렸어요. 얼마나 공포감이 컸겠냐고. 마이너스 14%에 15%까지 밀렸다고 돌린 거예요. 이러한 낙폭이 없었어요. 코로나19 때 그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귀찮으니까 뭐 그거 찾는 것보다도 결론적으로 요 흐름의 요 슈팅에 예를 드는 거예요. 뭐 IT, AI 관련주들 움직임 좋고 하니까 LG노텍이 애플발에 지금 가장 강한 애가 가장 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 시가총액 1위야 글로벌 시장. 그냥 소형 잡주 가지고 강한 애기 때문에 강하다. 휴니드 이런 애들 그런 게 아니죠. 휴니드 지금 10%야 상승률.
우리바이오도 싹 내려갔고 밀리겠지 계속. 결론적으로 애플의 이 가격 반발력이 오늘 기준에 4.81로 마이너스 끝났는데, 가격 반발력이 뭐 5% 7% 나오는 순간, 그럼 LG노텍, 삼성전기, 또 이스페타시스, 또 거기에 BH, 그 슈팅 범위는 기존의 6월 12일 슈팅 범위랑 마찬가지로 10%대 최소, 그리고 20% 수준까지 움직여도 전혀 이상할 게 있다 없다. 제가 볼 땐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안타깝지만 알테오젠은 공식적으로 뭐 문자까지 나간 상태의 기준이고, 프로그램 쪽에 17,000주 들어오고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 프로그램의 수급이 17,000주가 5,300만 주짜리에 0.1%도 안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상. 응?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그 알테오젠의 차트 부분을, 또 검색기에서도 매도 사인 나왔던 거니까 앞으로 검색기 많이 활용하시고요. 저 알테오젠 PPT 새로 올려달라고 얘기한 거 전달됐나요? 응? PPT 올려달라고 좀 전달 좀 해줘야지. 응? 프린터 안 되면 AS 신청에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벤처 업체니까.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이제 좀 계속 얘기하는 게, 휴일날 오늘 기준 말고, 그래봐야 우리가 종목이 11종목이죠. 총 털어서 주력주 6개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변동성 종목 5개. 걔네들 이거 한 5장씩만 업해놔도 불편하지 않잖아. 응? 일단은 일봉 차트의 기준에 이렇게 이제 뭐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더 높게 잡아놨고, 그 근거 내용에 이제 블록대 물량의 차익 실현을 위해서라도 좀 더 긍정적인 추이 추세를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전체 시장에 두들겨 맞았고, 오늘 잘 돌려놨었는데 뭐 차익 실현 물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슈팅이 너무 아랫방향으로 집어던지는 물량이 나왔고, 잘 돌린다 싶었는데 좀 밀리는 거는 이제 뭐 프로그램은 21,000주까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이 멈추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뭐 소량이라도 계속 물량이 나옵니다. 불편하고 개인선호 창고에서도 물량도 받고, 뭐 아예 내일 보시자는 거죠. 만약에 수급이 오늘 삼성 창고 물량이 개인에게 대부분 떠넘겨지는 흐름이 된다면 시간에서 약세를 띨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보고 내일장 공략주에 다시 넣을지 그 고민을 새롭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 범위는 뭐 지금 뭐 7월 30일 이후에 많은 게 이제 변화가 되는 상태인데, 주봉 기준에서 놓고 설정을 할 때에 어디서부터 설정을 할까요? 7월 5일, 아니 5월 슈팅, 월봉에서 이제 연단위로 보고, 5월 슈팅의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기준은 일단은 요 논리 부분이 저 거래대금이 작지 않은 거래대금에 수급이 유입되면서 뭐 이럴 때의 기준 빨간색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장악형과 장악 확인형이 여기까지도 사실은 꼬리가 달릴 때 기준에서, 윗꼬리 달릴 때 기준에서 양봉이었잖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매수의 기준이라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둔화되고 횡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절하게 차익 실현을 했다. 근데 그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애들이라면,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성장할 거야, 그게 끝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방산주들처럼 실질 그 수주, 정부 정책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온 그 수주, 그 부분의 수주 부분을 감싸 안고 실적이 나와주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표출이 돼준다면, 그리고 나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한미반도체처럼 19조까지 매출 1조 예상하는데 19조까지 그 슈팅 준 게 아니라면,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겠죠, 계속. 근데 이제 알테오젠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좋아질 겁니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봉이니까 왜 여기서 정리를 못했을까의 기준이 잡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들어간 거잖아요. 거래가 수반되고 슈팅이 나올 때 기준에. 근데 저 꼬리에서 차익 실현했어야 되는데
못 잡아드렸어요.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AI 관련주들 위주니까 여기는 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근데 이번 이제 흐름에서는 뭐 꽝하고 미끄러진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그 묶어서 보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얘하고 얘를 이렇게 그렇게 되면 묶어서 보시면 이렇게 요 캔들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캔들을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전주의 기준이니까 시초가가 29만 원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9만 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끄러져 내려왔죠. 어디까지? 지금의 현재가까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9만 원에서 요 위에 요 부분에 요런 캔들. 그리고 나서 아래 꼬리가 달려 있고, 지난주 시초가보다는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파란색이 되는 거죠.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장족형이 됩니다. 그래서 도지 영상에 두 개가 떠 있고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캔들 크기 자체가 커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에서 방향성이 도지 영상의 방향성이 너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위로 굉장히 세게 가든 아래로 추세가 완전히 반전이 되든. 근데 삼성창고에 저런 그 블록딜 20만 원 전후 이하에서 받은 그 20만 원 수준에서 받은 그 물량이, 그렇게 추정되는 물량이 하루에 50만 주 저렇게 때려버리면,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 물량을 장내에서 받아서 받은 애들이 한 번 더 슈팅을 준다. 야, 그런 시나리오까지는 조금 소형 잡주면 가능해요. 근데 대형주 기준에서는 그렇게 해서 돌리진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뭐 많이 들어올려 놨고 하니까 리스크 관리하고, 얘보다 낙폭이 심한 AA 관련주들, 또 현대차 그룹, 완성차, 그리고 방산 쪽이 있기 때문에 미련이 남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프로그램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아까 보신 2분의 1 수준까지 27만 원 뭐 초반 뭐 이렇게 막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재편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걸로. 그리고 뭐 일본 기준에서도 뭐 똑같아요. 장족형의 꼴입니다. 아래든 위든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슈팅이 나오면 내일 따라 붙으면 돼요. 오늘은요, 지금 밋밋하잖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은 들어왔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볼 거예요. HLB를 보는 얘를 볼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주봉 정도만 놓고 봐도, 월봉도 나쁘진 않습니다. 상승 잉태형이고, 상승 잉태가 아니라 하락 잉태구나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미끄러지면 이게 하락 장악형이에요. 근데 꼬리 돌렸으니까 요 기준은 어찌됐건 망치형의 기준으로 인식을 잡을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망치형의 기준으로.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이제 7월부터 잡을까요? 7월부터로 잡으면 뭐 지금까지 흐름, 그리고 뭐 누적 수급을 저걸 다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니 올해 그냥 기준만 설정을 해서 잡으면, 얘도 월봉 기준에서 이제 뭐 움직일 때가 수급이 앞전에 작년에 누적이 돼 있을 뿐이지 들어오면서의 슈팅은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더라도 이럴 때는 거래 수반하고 양봉이지만, 여긴 중립으로, 그러면 뭐 제 기분에 따라서 어쩔 때는 양봉도 그려드리지만은요, 지금 앞에 수급을 아는 분들은 알지만은 모르는 분들 모르잖아. 작년 4분기 수급을. 그러니까 수급이 변화 없이 그냥 상승장악 확연히 거래대금만 터지고 움직이었다. 나머지 이제 중립 범위로 보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수급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상승잉태 확인형의 별 3개짜리 캔들 패턴. 아주 단순합니다. 수익률을 나는 극대화하고 싶다. 윤정도랑 같이 가면은 알테오젠도 막 잡고 중간중간 차익 실현을 시킨다. 냅두면 엄청난 슈팅이었는데 그냥 움직이는 거 싫다 그냥. 그러면 요 패턴만 보시면 돼요. 지금 패턴 보시면 단 한 번도 하락에 대한 매도 신호는 없어요. 지금 매도 신호가 있는 거지. 지금 매도 신호가 있는데, 그러면 패턴으로 대처를 하셔서 기준을 잡으신 분들이라면은 얘가 하회되는 순간 자체가 매도입니다. 왜요? 하락 장악형이니까. 왜요?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정리되는 구간이에요. 개파락 나오거나 순간 밀려서 정신이 없었다면은 지금처럼 돌렸을 때 장악형일 때 정리를 하고, 그럼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위로 잡을 때는 여기서 잡아? 아니야. 얘 몸통의 절반을 돌려주거나, 지금 망치니까 여기서 재편입을 하거나 여기서 신규 편입을 할 때 나는 망치니까 들어갈 거야.
대신에 손절은요 똑같아요. 요 자리가 또 손절이에요. 응? 요 자리가. 왜냐면 얘는 시초가가 위에 떠 있는 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빨간색이면 시초가가 어디가 돼요? 27만 9천 원, 28만 원 시초가 됩니다. 그럼 매수가 여기가 되죠. 손절도 저기가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초가가 위에였기 때문에 전체 몸통의 절반을 망치 기준점으로 오는 거예요. 딱 절반에 지금 왔다 갔다 해. 그럼 위에 저 몸통 절반을 다시 돌리면 저 조금 더 위에 얼마? 30만 원? 거기서 재편입을 하더라도 그때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못 들어가죠. 밀려 내려오는데 수급이 들어오면 조금 더 들어오면서 지금 슈팅 나온 거예요. 고점 슈팅이. 요 수급 범위가 요게 조금 더 개선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 추이가 부정적이어서 정리한다 그건 아니에요. 제약바이오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만한 위치이고 이슈가 불거져 있고 거래가 터져 있고 거기다 블록들 물량 하여간에 관심을 우리 입장에서 계속 가질 수 있는 범위이고 그렇게 해서 주봉 월봉만 올려드릴게요. 일봉은 이제 방송화면 캡처된 걸로 기준을 잡아서 그냥 마무리 짓고 알테오젠 뭐 길이가 길어졌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전체 뭐 일부에 기준까지 전략까지 올려드렸는데 마감때 할지 2시 좀 넘어서 할지 일단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을 할 때 앞서 기준 잡아놓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시황 범위까지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우리 다들 설명드렸지만 내일도 오늘 원고가 확장판이 있으면 제가 새벽에 고쳐놓든 뭐 마케팅 하시는 분이든 원고 작업 하시는 분이든 내일 우선순위가 장중에 정신 없을 때 그 끝나고 나면 10시 이후에라도 얘네들 표 뭐 업해야 될 거 있으면 업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마감 시황에서는 뭐 증시가 이제 또 탄력적으로 돌려지고 있으니 사실상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제 같은 날 해드리면 되는 거고 반등 나올 때는 뭐 종목에 집중하면 더 옳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오늘 하여간에 전략 기준을 설정을 잡아 드릴게요. 설정을 잡고 얘가 지금 애매모호해. 프로그램 들어오고 뭐 공식적으로 뭐 매도 물량 매도세 나간 거 어떻게 그렇게 설정을 잡고 만약에 이제 뭐 나는 여기서 공방이어서 난 유지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계속 질문을 주세요. 얘가 지금 싫어서 정리한 게 아니니까 계속 질문 주시고 뭐 일단은 내려놓겠습니다. 알테오전도 아쉽지만 내려는 놓고 볼 겁니다.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 지금 교육 일부 뭐 캔들 말씀드린 것도 전부 홈페이지 내에 나와 있어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